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 여검사의 폭로로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기업계로도 번졌습니다. 인터넷의 직장인 익명 앱에서는 성추행, 성희롱 피해 폭로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와 고발도 예상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불붙은 미투 운동이 기업계로 번졌습니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는 지난 1일 성희롱 성추행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공개하는 미투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700여 개 글이 올라오는 등 폭로글이 쏟아졌습니다. 회식 때 임원과 블루스를 출하고 팀장이 강요했다. 임원이 만취해 여직원에 강제로 키스한 뒤 딸 같아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같이 출장 간 상사가 못해서 쉬고 가자고 했다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올라온 겁니다. 앞서 해당 회사 직원만 쓰고 볼 수 있는 회사별 게시판에서도 재벌 종수와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폭로와 논란이 불붙은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계열사 사장이 여직원도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고추를 들고 원샷을 외치라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매년 진행했던 여직원 골프 대회와 뒤이은 늦은 술자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여승무원에 대한 박삼구 회장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장기자랑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더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참여한 여직원들. 이들은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속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해온 기업 내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이처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투에 나선 피해자를 지지하는 위드유 운동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통을 공론화하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각자가 겪은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미투, 지지를 보내는 위드유 운동이 각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과 경찰 출신 언론인 임보영 기자 등이 과거 피해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2016년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샘 등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꾸준히 불거진 상황에서 현직 검사마저 피해자란 사실에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또 자신의 위치나 향후 본인이 입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문가들은 고통을 공론화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부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지만 미투 운동처럼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치유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영 전문의도 미투 확산으로 성폭력 문제를 알려도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다른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충격이 크고 또 오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충남 해바라기 센터 연구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전쟁을 경험한 환자와 맞먹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미투 운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채용 특혜를 주려고 연간 수십 명 수준의 VIP 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과 유사한 채용 비리 정황이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와 국민은행의 특혜 채용 리스트를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나은행 VIP 리스트에 담긴 55명은 2016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필기시험과 임원 면접을 거쳐 6명이 합격했습니다. 계열사 하나카드 사장의 지인 자녀는 임원 면접 점수가 미달이라 불합격했는데 이튿날 점수가 수정되어 합격했습니다. 국민은행도 20명의 이름이 담긴 특혜 채용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들 역시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가면 예외 없이 합격했습니다. 이들 중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가 포함됐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파문은 청년 실업과 금수저, 공정성 화두 등과 결합하며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사건 수사의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가는 등 수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당시 사건 처리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지검장 등도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대 그룹 계열사 중 이마트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위 대규모 기업 집단 공시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0대 그룹 종업원 300인 이상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이마트로 15,307명이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스타벅스 커피코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종업원 수 증가 상위 32기업의 총 종업원 수는 11만 5,635명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흑수저 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9년 사이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건데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실제 연구 결과로 입증됐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만 15살 학생의 읽기와 수학, 과학 성취도 등을 측정해서 나라별로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가정, 이른바 흑수저 학생 중 상위권에 든 학생 비율이 9년 새 16%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조사 대상 70개 지역 중 하락폭이 핀란드에 이어 가장 컸는데 이는 한국에서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06년 52.7%로 2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09년 51.3%로 떨어지며 3위로 밀렸다. 2012년 2위로 복귀했지만 3년 후인 2015년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개천에서 용락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 셈입니다. 학업 성취 비율이 가장 고르게 나타난 지역은 홍콩이며 마카오와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의 정기적인 등교와 교실의 훈육적인 분위기, 학교 내 과외 활동이 평균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사회를 포용력 있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 교수들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는 다음 달 2일까지 2007년 이후 10년간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적발된 교수에 대한 후속 조처는 각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에서도 전국 4년제 대학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논문의 자녀 공저자 포함 여부를 조사해서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6주 만에 60% 이상 폭락하며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2일 768만 원 선으로 추락했던 비트코인은 주말과 휴일 사이에 1,000만 원 선까지 반짝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저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향후 전망은 엇갈립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던 가상화폐 시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6일 우리나라에서 2,598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새 가파르게 하락해 2일 76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일 고점 대비로는 27%, 한국 시장에서의 역대 최고점에 비교하면 70%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끝모르고 하락하던 시세는 주말과 휴일 사이 저점 매수세에 힘입어 1,000만 원 선까지 반짝 반등했고 최대 40%에 달했던 김치 프리미엄도 빠져나가 이젠 오히려 마이너스 2% 수준의 역김치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가상화폐 시세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브루클리 투자자문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 피터 부크바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엔 거품이 껴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1,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균형감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편 폭락장 속에서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액 순위는 우리나라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만 적용되며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료 목적이 인정될 때만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아예 금지되며 농축수산물과 재료, 원료 중 농축수산물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직원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과 정보통신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그간 사람이 해온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편의점과 카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인 점포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건데요. 정선미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문의원 한 스마트 편의점입니다. 물건을 고른 후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제는 손바닥을 대면 끝납니다. 사람마다 다른 손의 정맥 정보를 통해 결제하는 핸드페이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성인 인증도 가능해 담배도 자판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이 단순 계산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60%를 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무인 시스템화하면서 보다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이제 편리하게 또 빠르게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약 6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영업하는 로봇 카페를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면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또 완전 무인 점포는 아니지만 패스트푸드 업계에선 이미 무인 결제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인건비 부담에 따르는 기계화의 추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인 점포, 무인을 통한 서비스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가 감정 피로를 유발한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도 무인 점포 확산의 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인 점포의 확산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사회에 풀기 힘든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6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로 인해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위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뚝 떨어진 기온 탓에 동파나 누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며 시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환경미화원, 퀵서비스 기사, 또 주차관리 요원 등 외부에서 일하는 직업의 경우 고충이 더욱더 크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이 최강 한파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강력한 한파가 뜻하지 않게 웃음을 주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컵라면을 들어 올리자 그 상태로 얼어서 젓가락이 공중부양을 하고요. 계란을 깨트리니 1분 만에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장소는 중국 최북부에 위치한 헤이룽 장성의 모허헌인데요. 중국에서 손꼽히게 추운 지역으로 현재는 영하 40도를 밑도는 혹한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예, 사진만 봐도 정말 살인적인 추위네요. 이 중국의 북쪽 지역은 매년 한파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소 추위에 영향을 받지 않던 지역에서도 한파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이 중국 중앙부 양쯔강 하류 유역에 있는 안후이성의 경우 눈보라로 인해서 약 2,074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고, 이 쓰촨이나 충칭을 포함한 남서부 지역에서는 이 고속철도 19편의 운항이 취소가 되고 10여 개의 고속도로가 폭설로 폐쇄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피해를 잘 입지 않았던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건 그만큼 이번 한파가 기록적이라는 뜻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보다도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경우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이 영상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낮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자 개의 혀가 맨홀에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따뜻한 물로 혀를 녹여서 개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네, 무사히 구출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러시아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알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오미야콘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오미야콘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로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강 한파를 맞아서 오미야콘의 일부 지역은 온도가 영하 67.7도까지 내려가서 역대 최저급의 추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실외 온도가 냉동실보다 낮다 보니 생선을 따로 냉동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 사는 아나스타이사 그루츠바는 추위로 인해서 속눈썹과 눈썹이 하얗게 얼어붙은 셀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하 67도라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추위인데요. 원래 추운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막과 플로리다 지역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구촌 한파를 겪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 한파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극강 추위 속에서 이 네티즌들은 SNS에 이른바 얼었어 시리즈라는 추위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머리카락이 어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품은 물론 바깥에 놔둔 음료수병은 형태까지 그대로 얼어버렸을 정도인데요. 화장실 변기나 아파트 현관 도어락까지 얼어서 열리지가 않다 보니 기본 생활에도 불편을 끼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에 이상 한파를 겪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북극지방 주변에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트기류의 흐름이 불안정해지자 북극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추위가 닥친 겁니다. 최근 기상이변을 살펴보면 지역과 계절에 따른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름에는 극강의 더위가 또 겨울에는 최강의 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구온난화가 살인적인 한파까지 야기하다니 정말 놀라우면서도 두렵기까지 한데요.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가 이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구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